안녕하세요. 시각 디자인의 역사를 파헤치는 자면서 듣는 시각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채륜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를 만들었고, 인쇄술의 조상인 목판 인쇄술이 발흥하는 아시아의 위대한 공헌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인쇄기가 등장하기 전 서양 문명은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했을까요? 종이가 없던 그 암흑의 시대에 지식은 수도원 벽 안에 숨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채색 필사본입니다. 여기서 채색은 단순히 그림을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금박이나 은박이 빛을 반사하여 페이지가 말 그대로 찬란하게 빛나 보이는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인쇄된 책이 필사본을 대체하기 시작한 1450년경까지 이 필사본들은 중세 유럽의 지식 창고였죠. 자, 그럼 중세 수도원의 은밀한 작업실 스크립토리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종이 없이 책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싸고 힘들었을까요? 중세 수도사들은 기록할 표면을 만들기 위해 양피지와 벨럼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양, 염소, 송아지 같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한 것입니다. 가죽을 씻고 털을 제거한 다음 틀에 팽팽하게 늘려서 긁어내고 석회를 발라 부드럽게 만들었죠. 특히 벨럼은 어린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 양피지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커다란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300마리에 달하는 동물 가죽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책 한 권의 가치가 작은 농장 하나와 맞먹었겠죠? 그래서 필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실수로 잉크를 엎지르더라도 종이처럼 버릴 수 없었어요. 서기관들은 면도칼로 잉크를 긁어내고 흰색 물질로 그 부분을 수선했습니다. 가죽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사용된 안료도 대단했어요. 검은색은 수치나 그을음으로, 붉은색은 붉은색 백묵을 아라비아 고무와 섞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재료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깊은 파란색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채굴되던 청금석을 갈아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 귀한 광물이 멀리 아일랜드의 수도원까지 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목이나 장식을 위해 금박이나 은박이 악교 위에 발라졌고, 종종 광을 내기 위해 문질러졌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스크립토리움이라고 불리는 수도원 내의 필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역이었죠. 스크립토리움의 주요 인력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스크리토리입니다. 이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한 학자이자 작업실의 책임자이자 편집자, 그리고 아트 디렉터 역할을 했습니다. 필사본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제작을 총괄했죠. 둘째는 코피스트입니다. 이들은 오직 글자를 쓰는 일을 담당한 전문 필경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몸을 구부리고 훈련된 서체로 페이지를 펜으로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루미네이터입니다. 이들은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장식과 이미지를 실행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코피스트의 삶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한 필경사는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안전한 항구에 닿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작가는 마지막 단어를 갈망한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스러운 노동 덕분에 고대 지식이 중세의 혼란 속에서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필사본의 사파와 장식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 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로마 제국 말기부터 기독교 시대 초기에 제작된 필사본들은 고전적 양식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파 필사본 중 하나인 4세기 말 또는 5세기 초에 만들어진 바티칸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위대한 시인의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는 깔끔한 루스틱 대문자로 채워져 있었고 밝은 색깔로 테두리가 쳐진 사파가 텍스트 근처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가 깊어지면서 유럽 대륙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한 곳에서는 독자적인 디자인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유럽의 외딴 구석 아일랜드에 정착했던 켈트족의 수도원들입니다. 켈트족 지역은 당시 야만적이었던 게르만족의 침입을 겪지 않아 상대적으로 평화를 누렸고 기독교가 전파된 후 그들의 전통적인 복잡한 장식 문화를 필사본에 적용했습니다. 켈트 디자인은 추상적이고 극도로 복잡하며 기하학적인 선형 패턴들이 얽히고 설키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밝고 순수한 색깔이 대비되어 사용되었죠. 대표적인 켈트 필사본으로는 서기 680년경에 만들어진 더로우의 서와 서기 698년경에 만들어진 린디스판 복음서 그리고 서기 800년경에 만들어진 켈트 필사본 디자인의 정점인 켈스의 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책 전체를 빽빽한 장식으로 채운 카페 페이지라는 독특한 페이지를 삽입했습니다. 마치 동양의 카페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 디자인들은 켈트 십자가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켈트족이 인류의 그래픽 디자인에 기여한 가장 큰 혁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 사이에 공백을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라틴어 필사본들은 띄어쓰기 없이 문장을 쭉 이어서 썼기 때문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들의 끊임없는 줄기 속에서 단어를 해독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켈트 수도사들은 이 혁신을 통해 독자가 훨씬 빠르게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디자인의 작은 변화가 독서 문화를 바꾼 셈이죠. 이 찬란했던 켈트 필사본 예술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8세기 말 바이킹족의 침략으로 린디스판이나 아일랜드의 이오나 섬 같은 주요 수도원들이 파괴되면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실제로 켈스의 서도 완성되기 전에 수도사들이 아일랜드로 피난하면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세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지식의 보존뿐 아니라 지식의 표준화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는 샤를마뉴 대제가 유럽의 행정 및 종교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문자 디자인을 개혁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소문자의 조상인 캐롤링거 미니스큐를 탄생시키는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과연 전쟁과 혼란 속에서 문자는 어떻게 더욱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형태로 진화했을까요? 다음 챕터 샤를마뉴 시대와 중세 서체 혁명에서 그 비밀을 계속 파헤쳐 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